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중대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서 이 중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커지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크게 줄었지만 꾸준한 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 등에 힘입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투자처 미리 선점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회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의 투자 길잡이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벌써 이제 올해 2024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마무리와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많은 분들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거기서 많은 차지를 하는 부분이 또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떤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또 뿐만 아니로 이제 모든 국민들의 꿈이죠. 이제 부동산 재테크로 이제 성공을 하는 법.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또 그 후까지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할 거다라는 말은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요, 저희가 이제 소액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억, 이 1억대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한강변 재개발지 투자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뭐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뭐 개별적으로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연락 주시면은 일정 맞춰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에 맞춰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 시간이죠.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서울의 중심 한남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사실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유명한지 저희가 입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입지도 뭐 너무나도 훌륭하겠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한남 뉴타운 이고요. 이 한남 뉴타운은 뭐 용산구 이제 한남동, 이태원동, 보강동, 그리고 동빙고동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동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자, 일단 한남 뉴타운의 입지에 대해서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1번 가장 중요한 입지는 이 배산 임수형 지형을 이제 많이 꼽습니다. 북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강을 물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뜻하는데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남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한강이 위치해 있어서 완벽한 배산임 수형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용산공원과 매봉산공원 등 이렇게
큰 공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형태여서 이제 녹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도 이제 잘 나오는 이제 그런 곳이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를 이제 불과 30분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요충지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 일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생활적인 이점과 그리고 업무타운에 이제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한남 뉴타운 인근에는 예전부터 부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한남 뉴타운의 이 동쪽 분에 이제 한남더일 그리고 나인원 한남 등 고급 빌라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죠. 동부 이촌동과 이제 서빙고동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대 부촌들과의 시너지 또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도 좋지만은 앞으로 미래도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울의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근거리에 있고 또 그리고 현재는 뭐 이제 6호선과 이제 여기 경의중앙선 밖에 이제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약간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용산 이제 한남 뉴타운 일대로 신분당선과 그리고 GTX가 이제 곧 개통될 예정으로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남 뉴타운의 미래 또한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를 들으니까 영화 명당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명당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이 정말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남동은 배산임수로에서의 완벽한 풍수지리학적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3대 업무지구로 이동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남 뉴타운은 사실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생각보다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사업 진행이 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명성이 높은 탓에 상당히 많은 위기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이 한남 뉴타운의 이런 시작은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2003년도에 서울시 2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6년 후인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1구역부터 5구역 이렇게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2012년도에 한남 2구역, 2구역이 한남 뉴타운 여러 구역 중에서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한남 뉴타운 사업이 큰 위기를 한번 겪게 되는데 2015년도에 뭐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자체가 이제 변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예 사업이 중지까지 갔던 이런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15년도를 기점으로 이 한남 뉴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던 많은 개발 사업이 아예 백지화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사업 재개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중간에도 워낙 이제 이권 개입이 많은 이제 개발 사업지다 보니까 주민들과 이제 뭐 조합원들 간에 뭐 각종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요. 최근 보면은 2019년도에 한남 3구역 가장 큰 구역인 이제 3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2023년도에 드디어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24년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이주가 거의 이제 끝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2구역 또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해서 조만간 이 3구역의 절차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구역과 5구역은 현재 건축 심의가 통과된 상태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중단이란 초유의 상황까지 겪고 다시금 그래도 새롭게 힘내서 시작을 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한남 3구역은 좀 진도가 빨라 보이긴 하는데요. 총 5개 구역이 있는데 다른 구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역별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구역 지정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하고 2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역은 용산구 이 보광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면적은 11만 4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3만 4천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조성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까지 득했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뭐 대우 서밋이라는 브랜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사업 규모는 지상 14층에 총 1,369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한남 뉴타운이라는 명성에 비교해서 지상 14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저층이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래도 남산이 가깝게 있고 이 한남 2구역의 이제 구역 특징 자체가 좀 구릉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이제 시공사에서 조금 더 이제 고도 제한을 높여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층수 14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층수가 낮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낮은 이 층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를 이제 상당히 깊게 파서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거기다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주민 편의 시설을 지하로 많이 내리면서 지상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제 그런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구역 말씀드릴 텐데요. 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3구역이고요. 전체 면적은 38만 6천 제곱미터로 이 한남 뉴타운 전체 구역을 통틀어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8만 6천 제곱미터가 얼마나 큰 면적이냐라고 하면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등장하기 전, 그 전에 이제 1위를 하고 있던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전체 한 만 세대 정도 되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헬리오시티가 전체 면적이 한 34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에 조성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업 규모 또한 굉장히 큰데 지상 층수는 22층, 총 5,988세대, 약 6,000세대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현재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이주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일부 철거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입주는 2029년도까지 입주를 완료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에서 시공권을 따냈고요. 아마 이제 DH 한남이라는 브랜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4구역 설명드릴게요. 4구역은 보광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3구역과 5구역 그 사이에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2층에 총 2,331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건축 심의까지 완료가 되었고 시공사 선정에 있습니다. 이 한남 4구역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시공사 선정 과정 때문인데 업계 1위와 2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 한남 4구역 수주전에 이제 서로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시공권이 누구한테 갈까? 삼성에 갈까? 현대에 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구역입니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남 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서 대장주라고 이제까지 평가받는 구역인데 한남 5구역은
이 한남동 일대 전체 지형이 언덕이 많고 경사가 심한 이런 구릉지 지형인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면적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 영구 한강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받기 때문에 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대장주다라고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빙고동 일대에서 진행이 되면서 총 면적은 18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규모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장주라고 불리는 만큼 다른 이 구역보다 한 층 더 높은 23층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고요. 전체 세대수는 2,592세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4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까지 통과가 된 상태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인데 아마 여기는 DLENC에서 뭐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남동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은 사실 워낙 유명하고 또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또 속 깊이 아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드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뭐 방송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부분을 깊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은 요놈 이제 잘 숙지해 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제 한남 뉴타운 얘기할 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도 덕분에 한남 뉴타운에 대해 다시금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2구역부터 5구역까지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넓고 진행이 빠른 곳은 3구역이고 한남 뉴타운 중에 또 가장 평지이자 한강에 많이 좀 인접해 있는 곳은 5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이 어떻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깊이 있는 자세한 이야기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진행이 되는 세미나인데요.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얼마 전에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에서부터 이수역 사이에 네,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돼 있다고 방송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수역에 접한 현대 1차가 있어요. 현대 1차 아파트. 예, 예, 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준공된 지가 1999년 가을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쯤 되거든요. 네. 준공된 지. 그럼 그 재건축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방역과 이수 사이에 있는 지금 방배 현대 1차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나 또 재건축 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여기 이제 방배 현대 1차 아파트가 과연 이제 내방역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이제 포함돼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현대 1차 아파트는 이수역에 접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수역에. 그러니까 이수역 쪽에 붙어 이수역에 있는 접해 있습니다. 네, 이수역 쪽에 붙어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내방역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방역 인근에 지구 단위 계획이 선정된 이유 자체가 네. 여기 내방역 인근에는 사실 상권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높은 건물도 없고 이제 땅 자체가 그렇죠. 뭐 상업 지역이라든 준주거 지역으로 안 돼 있는데 네. 이수역은 이미 상권이 잘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네. 내방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뭐 물론
내방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이 방배현대 1차 아파트까지 좀 영향을 끼치는 반사이익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셨던 게 재건축이 과연 이제 잘 될까? 이 전망도 이제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가 26년 차 정도 됐잖아요. 예. 일단 재건축이 시작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30년은 있어야 되고 요즘에 뭐 30년 가지고도 이제 빨리 안 되고 뭐 40년 차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26년 차 정도 된 아파트로 가지고 재건축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시기상조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예. 정부 정책이 30년만 되면은 30년만 나오면 안전진단 없이도 착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해. 이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안전진단 없이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이제 좀 뒤로 늦춰주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딱 된 순간부터 스타트는 할 수는 있어요. 네. 예, 이제 불가능한 건 아예 아닌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건축이라는 게 아무리 안전진단을 빼놓고 보더라도 이제 시간적인 이제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약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표현을 좀 쉽게 드려서 남는 게 있어야지 재건축을 좀 빠르게 진행할 텐데 이 방배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적률 자체를 한 260%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좀 순조롭게 하려고 하면은 뭐 170%, 180% 정도 되면은 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260%나 좀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사업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수역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초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을 어떻게 보면 지금 3종 땅을 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시키면서 400%까지 올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방안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스탠다드하게 재건축을 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라든지 또 사업성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요 점은 이제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수역, 여기 총신대 입구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이점을 살리면은 사업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재건축 관련한 이런 뭐 안전진단을 뒤로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더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네. 이제 그 층수도 네, 13층에서 15층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옆에 있고 이거 역세권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거기를 용적률도 좀 풀어주고 하면서 뭐 한 35층이든지 뭐 이렇게만 짓더라도 사업성은 충분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제 층수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층, 저층이고 또 요즘에 또 층수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 정도 역세권 인센티브만 잘 받으면은 뭐 40층 이상도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해요. 다만 이제 요건 또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역세권에도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그만큼 나라에다가 이 기부 체납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 체납을 얼마 정도 하냐, 어떤 조건이 달리느냐도 조금 이제 봐야 되겠지만 사실 기부 체납해도 기부 체납 이제 줄 거 주고 인센티브 받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내방에 비해서 이수역의 상권들이 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수역에 가까운 방배 현대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신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재건축하기에 아직 연차가 조금 어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 사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8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빌라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물건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계약해도 안전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지를 투자를 보신다면은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류의 또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안전한가? 이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와주시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계약하는 거를 선분양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자, 이 선분양이라는 게 사실 뭐 공사 전에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는 이유가 또 시청자분께서 재개발지 투자를 노리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재개발지에 관심이 많이 가지니까 좋은 물건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이 선분양이라는 방법을 많이 택하긴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리스크도 많이 따릅니다. 뭐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내 권리가 이제 제대로 찾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분양에 대한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여담이지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전부 다 선분양 받잖아요. 예, 전부 다 선분양 받고 아파트 선분양에는 사실 뭐 크게 이제 위험하다 말다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는데, 빌라를 분양받을 때, 빌라 선분양 받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아파트와 빌라 이 선분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분양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차이가 이제 많이 가릅니다. 뭘 보증해 주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 뭐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든지 뭐 해서 이제 멈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나서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제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뭐 이런 걸 이제 반환 해주거나, 아니면은 보증공사에서 이 시공사를 따로 이제 붙여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보증인데, 이제 분양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분양 보증이라는 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이 분양 보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는 30세대가 넘어가니까 이 분양 보증을 받고 선분양을 하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30세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보증 없이 선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첫 번째, 토지 소유권 확보 전. 자,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계약을 이제 하는 뭐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 확보 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건축주가 이 토지주, 기존에 있던 지주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그러고 쭉 이제 잔금까지 나중에 치르고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이 잔금 치기 전 요 중간 타이밍에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무리 매물이 탐나고 또 이제 빨리 사고 싶더라도 최대한 이제 지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 일단은 말 그대로 자체로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분양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건축주의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주가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지금 판매한 이제 분양 대금,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을 가지고
땅 잔금을 치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건축주가 자금이 좀 부족하면은 향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혹시나 이제 계약 간에 분쟁이 생겨서 이 수분양자, 예를 들어 분양받은 제가 건축주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토지 소유권의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이 땅을 처분해서라도 내가 이제 받아야 할 뭐 계약금이든 뭐 또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토지 소유권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 권리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토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물건은 절대 계약하지 마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토지 소유권은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확보가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 착공 전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뭐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건설업에서 시간이 돈입니다. 자 공사 현장을 하루라도 멈춰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이자라든지 뭐 그런 비용의 이제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은 공사 현장을 절대 멈춰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건축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비 대출이라고 하죠. 이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서 아직 자금 융통을 못했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빌라라는 사업이 이제 또는 이제 건축주가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했으면은 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거나 뭐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등 어떠한 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분양을 받으면서 뭐 언제쯤 잔금을 치고 잔금 친 다음에 내가 뭐 어떤 다른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지연돼 버리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사실상 이제 많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착공 전인 물건을 계약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연될 가능성을 좀 감안하고 매입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권도 뭐 확보가 되었고 또 이제 착공도 됐다.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떼봤더니까 신탁사로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대출을 받는 대출 활용하는 이제 일환으로 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지금 이제 신탁을 왜 하는지 신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탁이 되어 있다. 신탁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신탁사에 동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을 할 때 등기상 명의자랑 이제 계약을 하고 등기상 명의자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탁사가 현재 등기상 명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계약과 계약금 입금을 전부 신탁사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탁사가 아니고 건축주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계좌로 뭐 입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거나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행위에 대해서 신탁사가 동의를 해줬냐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신탁사에 뭐 서면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건축주와 신탁사 간에 이제 체결한 신탁 계약서 안에 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탁사에서 내가 이제 수분양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공전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 물건에 대해서 좀 계약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빌라라는 게
공사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사업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이런 일은 많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의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 선분양 꼭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꼭 이제 물건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꼭 당부드립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모든 빌라 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계약은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착공 전에 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이나 뭐 착공도 됐는데 신탁사로 등기가 이제 넘어가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좀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해서 헷갈린다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00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강남 일대에 대출 포함 총 매매가 10억 후반 정도로 재건축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4인 가족의 자녀가 중학생이라서 평형대도 넓어야 되고 학군도 생각을 해야 돼서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남 쪽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투자 겸 실거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학군까지 좀 잡아야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조건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일단 먼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금액 한 10억 후반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7억에서 한 19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군 뭐 또는 이제 주변에 이제 학원가가 있으면 또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 또 재건축이 또 될 만한 아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인 가족이 거주한다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4평 이상 한 요 정도 이제 평수는 어느 정도 이제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쭉 놓고 보면은 일단 요 10억 후반대라는 금액적인 허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강남 인근으로 조금 보면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하고 송파구 방이동 이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명일동부터 먼저 이제 가볼게요. 자, 강동구 명일동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 일단은 5호선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9호선 또 이제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 역세권,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명일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군 굉장히 괜찮습니다. 옆에 이제 배재구 있고 뭐 한영중, 한영고 그리고 한영외고까지 서울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고덕역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가 뭐 예전에는 조금 이제 강남권이라고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뭐 강남 4구로서의 좀 위상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액대는 상당히 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일역 인근으로 해서 명일동 쪽에 이제 아파트 볼만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익그린, 신동아, 뭐 명일주공, 뭐 한양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형 평수도 많고요.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0억 초반, 10억 초반 정도로 뭐 12억, 뭐 13억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40평대까지 넘어간다. 40평대까지 넘어가도 뭐 이제 적게는 뭐 한 14억, 그러니까 10억 한 중반 정도, 뭐 비싼 거는 17억, 18억 정도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10억 후반, 10억 중후반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일동도 이제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다만 이제 재건축의 그런 속도로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늦긴 합니다. 명일동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대부분 아파트를 한 40년 차 정도 접어들어서 재건축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 단계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한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될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명일동이 아니고 이제 방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이동은 여기 방이역 인근으로 이 방이동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가락 3위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주변에 이제 학교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요. 또 송파구다 보니까 또 명실상부한 또 강남 3구에 이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방이역 여기 또 위쪽으로 해가지고 방이동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방이역 인근에 이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방이동 대림 아파트라든지 뭐 한양 3차, 3위, 한양 2차 뭐 이 정도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많이 보고 있는데, 속도는 방금 말씀드린 명일동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뭐 조합 설립이 된 것도 있고 뭐 사업 시행인가 거의 이제 끝 막바지까지 온 구역도 있으니까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뭐 40평대, 여기도 이제 대형 평수가 많은데 40평대가 실거래가 20억을 잘 넘지 않습니다. 뭐 10억 후반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에 또 재건축 진행도 많이 되었고 큰 평수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단점이 일부 있는데, 방이동 대림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양 3차 요 정도가 아니면은 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좀 멀다. 역세권 단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단지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가장 이제 큰 단지인 삼익 아파트가 한 900세대, 나머지는 뭐 200세대, 300세대 정도로 사업 규모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명일동보다는 단지 규모가 굉장히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방이동하고 명일동 일단 금액 맞춰서 한번 봐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좀 더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에다가 평형대 그리고 학군 또 투자 겸 실거주라는 굉장히 여러 조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맞는 곳에 이제 강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강남 인근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일동과 방이동 말씀해 주셨는데, 명일동은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편이라는 점, 방이동은 속도는 빠르지만 단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194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3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당장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재개발 투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애매하다 보니까 상급지에 속도가 빠른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급지에는 또 가고 싶지가 않네요. 상급지에 속도가 빠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3억 원으로 상급지에 속도도 비교적 빠른 곳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금액, 속도, 상급지, 사실 이 세 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싸면은 속도가 뭐 상급지의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뭐 속도가 빠른 하급지거나 뭐 또 이제 그러고, 속도가 빠른 상급지는 반대로 금액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과 속도, 이 상급지를 이제 공존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도 빠르고 상급지에다가 금액도 싼 이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업 규모를 좀 낮추면은 요 이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보면은 2000세대에서 3000세대 대단지가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한 200세대에서 한 300세대 정도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조금 주목해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금액과 속도, 상급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규모 자체도 2, 300세대로 이제 규모도 상당히 이제 좀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층으로 올라가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반대로 오히려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은 뭐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게 투자는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저평가받은 물건, 실제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이제 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목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상담 오신 이제 고객분들의 실제로 이제 추천해드린 물건인데, 강동구 천호동에 한강변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자, 여기는 실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강뷰가 나오는 이제 그런 단지고, 현재 조합까지 설립이 되고 건축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당히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른 그런 구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졌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양사동 신속통합 같이 그 정도 규모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빌라가 10억이 충분히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는 매가 4억 중반대에 매입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속도도 빠르고 이제 뭐 이제 규모도 괜찮은데 매가가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그렇다고 이제 시공사도 뭐 잘 모르는 뭐 이제 중소 이제 시공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두산건설에서 들어와서 이제 시공사 계약까지 마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시가 여기 암사역 바로 뒤편에 지하철역하고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내년에 착공에 임박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 한 초중반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만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금액이 배 이상 불어나는데, 아무래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는 이런 좀 편견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나중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 뭐 이제 금액을 잘 못 받냐, 또 그런 것도 아는 게, 여기는 한강뷰가 나오고 또 여기도 이제 초역세권에다가 또 시공사 자체도 일군 브랜드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단지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작다라는 그런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도 금액, 속도, 상급지 이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규모가 작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외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이제 잘 찾아보면은 정말 숨겨진 옥석 같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잘 인지하시고 투자처를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규모를 조금 낮춰서 소규모 개발 쪽인 곳을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씀해 주셨고요. 천호동 인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셔도 좋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인사이트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